침대 협탁 위의 시계를 보십시오. 정확히 새벽 4시입니다. 집안은 완전히 어둡고 침실의 주변 온도는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 당신은 깊고 회복적인 수면 단계에 빠져 완전히 미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 아래에서는 폭력적이고 순전히 기계적인 재앙이 혈관계의 미세한 지형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환계는 현재 고압의 범죄 현장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심장의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은 당신이 상상하는 맑고 밝은 진홍색 액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끈적합니다. 점도가 매우 높습니다. 젖은 진흙처럼 무겁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시간의 생리학적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졸중이 통계적으로 가장 급증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심장 근육의 갑작스럽고 무작위적인 오작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6시간 전 당신이 시작한 의도적이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생리학적 가뭄에서 비롯된 수학적 필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이해하려면 밤 10시로 테이프를 되감아야 합니다. 당신은 욕실에 서서 양치질을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물 한 잔을 부었고 의식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방광을 비우기 위해 깨어나는 짜증, 나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용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무해한 생활, 습관의 조정처럼 보입니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내리는 실용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가뭄을 강제할 때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시간의 금식 기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중요한 수분 섭취를 몸에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본질적으로 혈장량으로 가는 주 밸브를 잠가버린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은 수분 소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수분을 계속해서 배출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짙은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피부는 심부 차원을 조절하기 위해 미세한 땀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잃습니다. 신장은 여전히 독소를 걸러내고 있으며 소변을 만들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쯤 정맥 내부의 혈액 점도는 위험 수위에 도달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절대적인 수는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동하는 필수적인 액체인 혈장은 심각하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말라붙어 날카로운 바위로 가득 찬 두꺼운 진흙만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혈류 상태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분 손실로 인해 내피세포층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이 층은 혈관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테플론 같은 내벽입니다. 수분이 적절히 공급되면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러워 세포가 마찰 없이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탈수의 스트레스 해소는 이 생물학적 윤활유가 사라집니다. 한때 매끄러웠던 내피 표면은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으며 기계적 마찰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이제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주요 동맥을 통과하는 혈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집니다. 세포 찌꺼기 무거운 중성지방 떠도는 혈소판, 그리고 지친 적혈구들이 줄어드는 혈장 부피 속에 비좁게 뭉쳐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거칠고 탈수된 내피벽의 표면을 공격적으로 긁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이러한 물리적 마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류 내에서 즉각적이고 국소적인 비상벨을 울립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방어 기제는 내부의 탈수 마찰과 외부의 출혈 상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체는 즉시 땜질해야 할 치명적인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순식간에 시스템은 혈액을 순환하는 피브리노겐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즉시 피브리노겐은 빠른 화학적 변형을 거쳐 그 구조를 불용성 피브린 실로 바꿉니다.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면 동맥의 너비를 가로질러 공격적으로 처진 촘촘하고 끈적끈적한 거미줄과 정확히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그물은 무차별적입니다.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지나가는 적혈구를 격렬하게 가두고 떠다니는 혈소판을 끌어당겨 콜레스테롤 플라크와 함께 굳혀버립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얽힌 세포잔해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기계적인 매듭, 즉 혈전 트롬버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의 물리적 탄생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조용히 형성되며 미세혈관의 가장 좁은 통로 내에서 숨 막히는 압박을 꾸준히 조여옵니다. 이 매듭 너머에서 산소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류에 위치한 세포 조직들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공황 신호를 보내며 이는 당신이 꿈을 꾸는 동안 어깨에 이상하고 둔한 통증이나 왼쪽 손끝으로 스며드는 희미하고 따끔거리는 무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새벽 3시입니다. 방의 주변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심부천도 이러한 하락을 반영하여 대사율을 절대적인 최저 수준으로 늦춥니다. 지금은 신체적 회복의 가장 깊은 단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필수 파이프라인인 관상동맥 내부에서는 기계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형성되는 것을 관찰했던 피브린 매듭은 더 이상 갇힌 세포들의 느슨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완고한 바리케이드로 석회화되었습니다. 좁고 유연한 정원용 호스 안에 형성된 들쭉날쭉하게 굳은 콘크리트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케이드 뒤로 흐르는 끈적하고 점성 높은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며 국소적인 정갑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 전체 작업의 중앙 펌프인 심장은 어둠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특정 막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반적인 순환에 전신적인 저하만을 감지할 뿐입니다. 느려진 혈류를 보상하기 위해 자율신경계는 원시적이고 공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더 강하게 펌프질하라는 것입니다. 좌심실의 근육벽이 격렬하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진 피브린 혈전에 부딪히는 수압은 심장 박동이 뛸 때마다 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피벽에 미세한 청진기를 댈 수 있다면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액체의 흐름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빽빽한 생물학적 진흙이 단단한 장애물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내는 거칠고 격동적인 마찰음이 들릴 것입니다. 마찰은 강렬합니다. 혈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섬세한 내피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해지고 압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괴사, 즉 세포 사멸을 겪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5분 당신의 일주기 리듬이 동트기 전에 각성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화약궤에 불을 붙이는 성량입니다. 신장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부시는 혈류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집중적으로 방출하라는 화학적 신호를 받습니다. 이 화학적 칵테일의 생물학적 목적은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혈압을 적극적으로 높이며 수면 주기에서 벗어나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심각한 전신 탈수와 기계적인 혈관 막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표준 운영 절차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입니다.
그것들이 동맥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에 닿는 정확한 순간 혈관을 격렬하게 조이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내부에 콘크리트 막힘이 있는 정원용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주변에 고무 호스를 공격적으로 꽉 쥐어짜는 것입니다. 이미 치명적으로 손상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미세한 공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 그 통계를 증명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피부린 매듭 뒤의 수압은 유지할 수 없는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혈전의 구조적 무결성은 혈관벽의 격렬한 수축과 결합된 심장 박동에 엄청난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혈전이 파열됩니다. 부드럽게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짓누르는 압력에 의해 물리적으로 부러집니다. 크고 들쭉날쭉한 혈전 조각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풀려나 유도되지 않은 생리학적 미사일처럼 순환계를 뚫고 솟구칩니다. 그것은 넓은 동맥에서 빠르게 벗어나 미세하고 매우 복잡한 모세혈관망으로 격렬하게 밀려납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지가 있으며 둘 다 치명적인 기계적 고장을 의미합니다. 혈전이 경동맥의 곡선을 따라 위로 이동하면 대뇌 피질로 직접 쏘아집니다. 그것은 뇌의 섬세한 미세 혈관에 박혀 수백만 개의 뉴런에 대한 산소 공급을 즉시 차단할 것입니다. 몇 초 안에 그 뉴런들은 질식하여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혈전이 아래로 이동하거나 심장 자체 근처에서 발생한 경우 더 작은 관상동맥 중 하나로 직접 밀려 들어갑니다. 이 동맥들은 심장 근육 자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공급선입니다. 혈전은 좁아지는 통로에 단단히 박힙니다. 혈류는 즉시 멈춥니다. 해당 특정 동맥에 의존하는 심장 근육 부위는 갑자기 완전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근육 조직은 공격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국소적인 화학적 공황 상태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미묘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모루가 정통으로 떨어지는 듯한 짓눌리고 숨막히는 감각입니다. 통증은 죽어가는 신경, 말단의 정확한 경로를 따라 왼쪽 팔 아래로 날카롭게 퍼집니다. 교감신경계가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완전히 합선되면서 임에는 차갑고 축축한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것이 거대한 심근경색입니다. 치명적인 심장마비입니다. 이 일은 정확히 새벽 4시 침실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생물학적 과정에서 가장 끔찍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전자의 갑작스럽고 미스터리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걸린 피할 수 없는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체역학의 단순한 실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혈장량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도록 방치하여 혈액이 연마성 진흙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결국 펌프 자체를 파괴하는 방어적 응고기제의 연쇄 반응을 촉발한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양리학적 방패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혈액 희석제,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 요법 또는 혈관을 강제로 열도록 설계된 고도로 조작된 합성 보충제를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급성 임상 개입이 응급 외상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매일 스스로 초래하는 기계적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기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 폭약을 사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고장의 정확한 연쇄 과정을 해체하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생물학적 메세는 호박색 알약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의학적 처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유체역학의 기초적이고 깨지지 않는 법칙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200ml의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체의 물리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의 정확한 온도는 대사 충격을 유발하는 것과 결점 없는 혈관 구조 작전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먼저 차가운 물 한 잔의 내부 물리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섭씨 4도 정도 되는 물병을 꺼내 밤 10시에 마신다면 당신은 심부에 직접 열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장에서 뇌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대하고 매우 민감한 정보 고속도로인 미주신경은 이 심각한 온도 저하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를 심각한 생리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해석합니다. 즉각적인 방어 반응으로 미주신경은 심부천을 보존하기 위해 위장을 둘러싼 혈관을 적극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소화 과정을 공격적으로 중단시키고 위 배출을 크게 지연시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은 그저 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문 판막이 마침내 흡수를 위해 장으로 물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내부 천에 의해 천천히 데워지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갇혀 고여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이 마침내 처리되어 전신 혈류에 도달할 때쯤이면 한밤중의 혈관 가뭄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입니다. 당신은 제때 혈장량을 변경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의 물리적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같은 200ml의 물을 섭씨 40도에서 45도로 정확하게 드십시오. 이 온도는 정상적인 심부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맴돕니다. 이 따뜻한 액체가 위 점막에 닿으면 생물학적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주신경은 완전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위장 바닥에 위치한 무거운 근육 판막인 유문괄약근은 즉시 이완되어 활짝 열립니다. 물의 온도가 내부 환경을 완벽하게 모방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물을 드기 위해 단일 온스의 대사 에너지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표준 위장대기 프로토콜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상부장으로 직접 흘러들어가 장벽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장갑막 정맥으로 곧장 이동합니다. 삼킨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아 이 정확한 양의 물이 물리적으로 전신 순환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혈관 내부의 혈액 물리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새로운 액체가 혈류와 섞이면서 혈장량은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적혈구의 극도로 위험한 밀도는 즉시 떨어집니다. 혈액의 점도 즉 두껍고 질질 끌리는 진흙 같은 성질이 강제로 희석됩니다. 앞서 새벽 2시에 관찰했던 고통스러운 마찰을 기억하십니까? 지친 적혈구들이 탈수되고 염증이 생긴 내피벽을 공격적으로 긁어대던 것을요. 그 특정한 물리적 마찰은 즉시 중화됩니다. 따뜻한 물은 속방형 생물학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혈관 내벽의 거친 부분을 코팅합니다. 유체의 흐름이 빠르고 부드러우며 전혀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비상벨은 결코 울리지 않습니다. 혈장 속을 목적 없이 순환하는 피브리노겐 단백질은 마찰에 의해 화학적 형태를 바꾸도록 촉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변형되지 않습니다. 동맥을 가로질러 치명적인 피브린 거미줄을 치는 일도 없습니다. 생물학적 그물은 아예 던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떠도는 혈소판이 달라붙을 기회조차 얻기 전에 혈전의 구조적 기반을 적극적이고 물리적으로 용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병리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미세한 수준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간의 열 증가는 매우 가벼운 전신 혈관 확장을 유발합니다. 새벽 4시에 죽음의 시간에 나타나는 코르티솔로 인한 조임과 수축 대신 따뜻한 물은 말초 동맥을 둘러싼 평활근 조직이 이완되도록 부드럽게 촉진합니다. 혈관의 내경이 약간 확장됩니다.
이 단일 작용은 즉시 말초 혈관 저항을 낮춥니다. 당신의 중앙 펌프인 심장은 사지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수축력을 격렬하게 증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이고 힘들이지 않는 리듬으로 뛰며 완벽하게 희석되고 산소가 풍부한 액체를 넓고 완벽하게 윤활된 통로를 통해 밀어냅니다. 이것이 예방 생리학의 가혹하고 단호한 현실입니다. 질병이 이미 발현되어 조직 괴사를 일으킨 후에 격렬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기계적 톱니바퀴가 아예 작동할 수 없도록 정맥 내부의 물리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히 200ml입니다. 이는 표준적인 작은 찻잔의 정확한 용량과 대략 같습니다. 밤 10시 정각 또는 눈을 감고 수면 주기에 들어가기 정확히 30분 전에 이것을 섭취하십시오. 왜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용량일까요? 인체 해부학은 섬세한 균형 잡기이기 때문입니다. 200ml보다 훨씬 많은 양은 방광을 빠르게 과도하게 채워 배뇨근을 휴식 용량 이상으로 늘리고 필연적으로 당신이 원래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야간 각성을 유발할 것입니다. 200ml는 정확한 생리학적 스위트 스폿입니다. 즉각적인 물리적 배출을 요구하는 과도한 소변을 생성하지 않으면서 8시간의 금식 시간 내내 혈장량을 유지하기에 딱 알맞은 화학적 용매를 제공합니다. 대안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밤중에 깨어나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갈증을 느낍니다. 입술이 말라 있습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며 생물학적 신호를 무시하기로 계산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내피벽이 고도로 탈수된 적혈구의 공격적인 마찰을 앞으로 3-4시간만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며 눈을 감습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정확한 내기는 정확히 새벽 4시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현대 의료산업은 치명적인 신체적 사건에는 똑같이 치명적이고 복잡하며 매우 값비싼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우리를 성공적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프로토콜이 멸균된 호일 포장에 밀봉되어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에 의해 투여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리학은 당신의 의료보험이나 보충제 예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기초 물리학에 따라 작동합니다. 밀폐된 가압 시스템에서 액체 용매를 제거하면 진흙이 결국 파이프를 막게 됩니다. 그 용매를 선제적으로 복원하면 시스템은 힘들이지 않고 흐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수학적 현실입니다. 인간의 심혈관계는 알려진 우주에서 설계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나고 지치지 않는 엔진일 것입니다. 그것은 24시간 주기 동안 대략 10만 번을 힘차게 뜁니다. 휴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기계적 기능을 안전하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자재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은 혈장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물을 요구합니다. 정확히 섭씨 40도에서 45도로 든 200ml의 따뜻한 물을 수면 주기,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하는 이 단위라고 매우 구체적인 야간 프로토콜을 실행함으로써 당신은 심장의 궁극적인 생물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브린 거미줄의 치명적인 위협을 선제적으로 용해시키고 있습니다. 일주기 시계가 필연적으로 새벽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급증을 촉발할 때 미세혈관이 완벽하게 윤활되고 적절하게 확장되어 수압을 감당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죽음의 시간이 닥쳤을 때 단단해진 혈전과의 격렬하고 필사적인 투쟁 대신 당신의 중앙 펌프는 묽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활짝 열린 완전히 마찰 없는 통로를 통해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당신은 밤새도록 이어진 내부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지치는 대신 진정으로 회복된 기분으로 깨어납니다. 왼쪽 팔의 끔찍한 따끔거림이
마지막 경고로 작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어깨로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기계적 고장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혈전은 이미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심장 조직은 이미 적극적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결코 통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벨이 울리기 훨씬 전에 신체의 물리적 법칙을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침실 불을 끌 때 침대 협탁을 보십시오. 그곳에 작은 찻잔을 놓으십시오.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의식적으로 마시십시오. 30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밤새도록 혈액의 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하고 전신적인 혈관 구조 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물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유체역학은 증명되었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그렇듯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심혈관 물리학에 대한 이 구체적인 분석이 야간 루틴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면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이고 기분 좋은 건강 조언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일상적인 생존을 좌우하는 가혹한 생물학적 진실을 해부합니다. 오늘 밤 200ml의 물을 마실 정확한 시간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혈관 분석에서 뵙겠습니다.